나이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50살이었습니다. 남들 막 은퇴 얘기도 하고 나의 세컨 라이프는 뭐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맞는 건가? 기득권을 놓는 거는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한국에서 했는 거를 다 놓고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그런데 또 한편은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은 이걸로 내가 마감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뭔가 새로운 건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로이스입니다. 구글에서 15년 조금 더 넘게 있었고요. 구글 코리아에서 12년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었고 지금은 구글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전 세계의 미디어들 구글이 오늘 어떤 걸 출시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은 지금은 저를 보고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정말 조용하고 샤이하고 무색무취의 트리플 A형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분단장도 안 해봤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 자신을 내세우고 설명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남편을 따라가서 2년 동안은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영어가 안 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찢어지자. 1년 동안 바로 옆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로 갔고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브라스카 그 깡시골에서는 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난 백지에서 다시 시작을 해도 되겠구나. 그게 저한테는 피보탈 모먼트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아 나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전 진짜 썼어요. 1년 그 개조 프로젝트처럼 1번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먼저 한다. 밥은 매번 다른 사람들과 먹는다. 매일 운동을 한다. 매일 매 수업에 질문이든 커멘트를 한다. 손 들고 사실 굉장히 어렸던 게 저는 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안 했기 때문에 예습을 해야지 제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고3 때보다도 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1년은. 그렇게 1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로이스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굉장히 수줍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얘기하고 분위기 싸한 것 같으면 내가 막 으쌰으쌰도 하고 딱 보니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다. 미국에서 MBA를 막 하고 한국에서 제약회사로 갔었어요. 붐을 일으키는 산업군이어서 릴리에서 홍보팀 커뮤니케이션에 있었고 제약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은 의사예요. 환자한테 좋습니다를 의사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제약학과 나온 사람 아니면 약학과 나온 사람들이 브랜드 매니저가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성 치료제 시알리스라는 걸 저희가 처음 들어왔는데 난 저거를 내가 해보고 싶다. 상사랑 만나보고 저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점은 저는 마켓을 잘 봅니다. 그걸 제가 셀링을 했고 제가 첫 비제약학과 출신의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첫날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데 시알리스 36시간 지속 비아그라보다 9배 센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택시를 막 타고 가다가 야 이번에 36시간 강조해. 택시 안에서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택시기사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시알리스가 첫 해에 42% 마켓 점유율이 됐고 2년차 3년차 때 비아그라를 누르고 1위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느 사이에 남들하고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아닌데 일로 가자고 하고 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통통 튀고 맨날 의견 내고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이제 커갔는데 옷이 작아졌나? 뭐 이런 느낌? 나는 원래 컬러풀한 옷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옮겼어요. 구글로 왔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구글이 한국에선 전혀 안 알려져 있었고 미국에서는 1999년도부터 이렇게 커졌지만 제가 입사를 했던 2007년도에는 한국에서 마켓쉐어가 1%,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인터넷 산업 분야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컨텐츠는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크로를 못 태우게 된 상황이에요. 검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너무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 퀄리티도 안 좋았죠.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는다라기보다는 포탈에 들어가서 브라우징을 하죠. 오늘의 검색어, 뭐 인기 검색어 그걸 이렇게 보지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왜 중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인터넷 개방성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갇혀져 있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왜 문제인지를 알리자,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같이 공부하는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걸 3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웹 생태계가 열리면서 구글의 검색 퀄리티도 되게 많이 높아졌죠. 구글 코리아에 들어와서 12년을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봤죠. 근데 어느 순간 긴장도가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아,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런 문제 있지?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약간 정답이 있는 듯하고 왜 긴장감이 없지? 이런 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항상 긴장했었거든요. 나는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10년 차에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차 때 보니까 저도 경력이 헤드급에 있다 보니까 헤드급에는 포지셔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웃거리고 봤지만 기회는 없었고 계속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찰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팀들만 모여서 하는 1년 애니얼 회의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손들고 제안을 했죠. 그 전에 제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품 자체가 다 글로벌 출시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거는 미국만 해서 런칭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로 같이 런칭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어떤 기자가 크롬이라는 거를 취재를 하려고 미국에 오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나 한 사람이 이거를 전담해서 맡으면 너무 좋겠다. 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전 세계 80개 오피스가 있으니까 80개 팀에 150명 이상이 해피해지고, 또 미국에 있는 150명 이상이 다 해피해지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It's a good idea. 뭐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행사 랩업 리포트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 줄에 구인 공고처럼 3주 안에 이 포지션을 뽑는다가 나온 거예요. 뭐 직급 레벨이 좀 낮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본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 회사를 다녔는데 외국계 회사였죠. 자회사? 아니면 지사?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지? 본사에서 일이 돌아가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나 이거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화상회의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 너가 관심 있었는지 몰랐다고. 네가 관심 있어 당연히 오지.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근데 인터뷰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터뷰야. 끝났어. 언제 오면 되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름 만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짐도 거의 안 싸고 팀 1인으로 이제 홀홀 단신 왔고, 나이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50살이었습니다. 남들 막 은퇴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나의 세컨 라이프는 뭐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맞는 건가? 기득권을 넣는 거는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한국에서 했는 거를 다 놓고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한국에선 팀이 있었는데 팀이 없는 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일을 했었는데 다 배워야 되고 사람들 다시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 한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가장 못하는 사람으로 출발해야 되고, 이걸 다 놓고 와야 되는 거가. 그런데 또 한편은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은 직장 커리어에 있어서 이걸로 내가 마감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뭔가 새로운 건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미국에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구글 코리아에 있어서는 300명 조직이었고 초창기 멤버니까 다 알아요. 사람도 알고 이게 문제야 그럼 가서 해주고, 뭐 이게 문제야 해주고 막 안방마인처럼 휘젓고 다녔는데, 여기 딱 오니까 150명 조직들이 쫙 있는데 각각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를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 하지? 목표를 세워갖고 3달 안에 내가 120명을 만난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계속 다 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알려야지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 때 저랑 연결할 수 있고, 저도 또 다른 나라 팀에서 서치팀에 누구 알아? 그러면 딱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120명을 3달 안에 만났던 거가, 그 자산이 가장 큰 도움이 지금도 돼요. 정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인적 네트워크는 너무 중요하고. Hey, how are you? Good to see you. I am in the campus actually. 와서는 크게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글 시니어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시작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같은 사람은 100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보통 3개, 4개의 부서를 거쳤어요. 이 뒤에 뭘 할 거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nobody knows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딱 정해놔서 얘기를 못하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닌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검도를 40살에 시작했어요. 검도 아무도 40살에 시작 안 해요. 40살 뼈 부러지는 해입니다. 근데도 막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사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가 뭐 운동도 그랬고 공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걸 쌓아가면 되는구나 하나 에피소드가 전 대금을 또 불어요. 대금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지법이라고 하는데 손이 이렇게 이걸 찢어야지만 벌리고 구멍을 못 막았어요. 제가 소리를 그냥 삐 소리 나는데 6개월 걸렸고 그냥 삐 2년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 했어요. 그거 하면서 진짜 나는 이걸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7년 동안 했고 여기도 갖고 왔는데 정말 발전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2년 지나니까 아리랑을 하네. 우리가 너무 시간을 짧게 안 봤으면 좋겠어. 안 돼, 망했네 이러지 말고 조금 길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같이 정말 대기만성형이고 늦대고 하나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조금 더 이렇게 결과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는 성공은 엔딩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길, 좀 더 나아지는 과정, 저니, 그렇게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거, 지치지 않는 거, 그거를 저는 성공이라고 아마 후세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